머슴 주제에 눈빛이 불순하구나. 아씨의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 그리고 하얀 피부와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그녀의 허벅지, 피부를 보자 이놈은 아랫도리가 갑자기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급히 두 손으로 불덩이를 가리고 뒤돌아 서자 아씨는 머슴을 부르며 무슨 일이냐? 아니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씨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뒤돌아 도망가자 아씨는 무엇을 본 것 마냥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탐하고 있었지만 들키지 않으려 마음을 숨기고 하지만 신분을 잊은 욕정의 아씨는 어서 나를 품고 내 안으로 들어오거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플이에요.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옛날 안녕하세요.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입니다. 한양 근교 남양 고을에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윤씨 가문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기와 지붕, 너른 사랑채와 안채가 위엄을 뽐내던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기 그지없었지요. 하나 그 평온함 뒤에는 피로 얼룩진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당파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이 고을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한 사대부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문을 당했고 그 피바람은 고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윤씨 대감 또한 입을 꾹 다문 채 그 시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감은 가끔씩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 서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속죄하듯 봄마다 피어나는 하얀 꽃잎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화나무 아래에서 운명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입니다. 한양 근교 남양 고을에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윤씨 가문의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높다란 담장과 기와 지붕, 너른 사랑채와 안채가 위엄을 뽐내던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기 그지없었지요. 하나 그 평온함 뒤에는 피로 얼룩진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당파 싸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이 고을에서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한 사대부 집안이 하루아침에 멸문을 당했고 그 피바람은 고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윤씨 대감 또한 입을 꾹 다문 채 그 시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감은 가끔씩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 서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마치 무언가를 속죄하듯 봄마다 피어나는 하얀 꽃잎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매화나무 아래에서 운명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대감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 22의 나이로 이미 혼인 정년기를 한참 넘긴 처지였지요. 윤서는 규방 깊숙이 머물며 바느질과 글 읽기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고요하고 매화꽃처럼 고고한 자태를 지닌 아씨였습니다. 길게 늘어진 흑발은 비단결 같았고 맑은 눈매는 깊은 연못을 닮았습니다. 옅은 분홍빛 입술은 봄날 꽃봉우리 같았지요. 그 아름다움은 담장 밖까지 소문이 자자했으나 정작 윤서 본인은 자신의 미모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두지 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윤서는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미모는 때로는 약이 되지만 언제든지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미 몇 차례 혼담이 들어왔으나 모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어떤 집안은 갑자기 혼처를 바꾸었고 어떤 집안은 불길한 점괘를 핑계 삼았습니다. 윤서는 그럴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아직은 이 규방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하나 윤서의 마음 한켠에는 늘 묘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규방 밖 바람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 말이지요. 그 호기심은 매화가 피는 봄이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윤서의 가슴도 함께 설레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그 설렘은 운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윤씨 대저택 행랑채에는 도연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4세 나이,
다부진 체격에 그을린 피부를 지닌 사내였지요. 도연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몸을 의탁한 이후 1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장독을 나르고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는 일. 도연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던 그는 대감의 신임을 얻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았지요. 하나 도연의 눈빛만큼은 여느 머슴과 달랐습니다.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은 옥돌처럼 말입니다. 늙은 행랑어멈은 도연을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따뜻한 죽을 챙겨주고 명절이면 새 적삼을 손수지어 건넸지요. 도연아, 내 부모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느냐. 행랑어멈은 가끔씩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멈께서 저를 이리 돌봐주시니 이것만으로도 과부나옵니다. 하나 집안의 큰마님은 달랐습니다. 큰마님은 신분 질서를 누구보다 엄격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양반과 상놈, 주인과 하인의 구별이 흐트러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지요. 머슴 주제의 눈빛이 불순하구나. 큰마님은 가끔씩 도연을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도연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그의 걸음걸이가, 그의 말투가 여느 하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도연은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나 운명은 때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매와 향기를 타고 도연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윤서는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매화 향기는 은은했으며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윤서는 붉은 비단에 매화 문양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에 하얀 명주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꽃잎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장독을 나르며 후원 옆 새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어깨에 짊어진 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서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저고리 위로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도 함께 춤을 추었지요. 옅은 분홍빛 치마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마치 매화꽃잎처럼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그만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앉은 윤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햇살을 등지고 앉아 바느질을 하는 그 여린 실루엣,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바늘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손목. 도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듯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이었지요.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아씨를 쳐다보다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도연의 가슴 깊숙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윤서의 모습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찍어놓은 낙인처럼 지울 수 없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독을 나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화 향기만 맡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평상에 앉아있던 윤서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윤서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 이미 도연은 샛길 너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놓던 매화나무 가지에서 붉은 비단끈 하나가 바람에 날려 떨어져 평상 아래 굴러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붉은 끈은 매화나무 뿌리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요. 하나 도연의 마음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후원 쪽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절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밤이면 그날의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도연은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내 주제를 알아라. 하나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습니까? 억누르려 할수록 더욱 깊이 파고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규방 쪽에서 윤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윤서는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나무를 뜯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멀거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저고리와 연두빛 치마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우아했지요. 그때 윤서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가 덜덜 떨렸지요. 가슴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인이 아씨를 쳐다보았다면 당연히 꾸짖어야 마땅했습니다. 큰 마님이라면 당장 매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 윤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당혹스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저 머슴은 왜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 저 떨리는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 말이지요. 윤서는 한동안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다. 도연의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신분을 잊은 눈빛이 아씨를 향하고 있음을 윤서는 분명히 눈치챈 것입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규방으로 돌아온 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22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붉은 입술, 고운 피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그 얼굴. 하나 윤서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 규방에 갇혀 바느질만 하며 살아온 세월. 혼담은 들어와도 번번이 무산되는 운명. 담장 밖 세상을 그리워하면서도 나갈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받았습니다. 신분도 채통도 예법도 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 윤서는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윤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일부러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척했지요. 하나 바늘은 천을 제대로 뚫지 못했고 실은 엉켜버렸습니다. 윤서의 시선은 자꾸만 샛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올까? 윤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제 그 머슴이 도연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까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샛길을 지나가던 도연은 윤서의 모습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황급히 지나가려 했지요. 하나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잠깐 멈추거라. 도연의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무엇을 분부하시옵니까? 윤서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도연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그을린 피부, 굵은 땀방울, 떨리는 어깨. 윤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피하느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감히 머슴 주제의 아씨를 피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도연이라 하더냐? 그러하옵니다, 아씨. 나를 언제부터 알았느냐?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소인은 감히 아씨를 알 수 없사옵니다. 거짓말 말거라. 윤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어제 나를 보던 내 눈빛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도연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아씨. 소인 같은 천한 것이 감히. 고개를 들어라. 윤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 윤서를 마주 본다면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들통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평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서는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두빛 치마 자락이 도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라 하였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 간절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씨와 머슴, 양반과 천민, 주인과 하인이라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하나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를 피하지 말거라.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치마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기를 넘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도연은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매화꽃은 만개에 있었지요. 그때 매화나무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키는 작았으나 눈빛은 형형했고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도연을 빤히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놈, 마음이 어지러운 모양이로구나. 도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내가 누구냐? 도깨비는 매화나무 가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지키는 자인이라. 100년 전부터 이곳에 머물며 인연의 실을 잇고 끊어왔지. 도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연의 실이라니 무슨 소리냐. 도깨비는 나무 위에서 붉은 비단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보거라. 이 끈은 하늘이 정한 인연을 표시하는 것이니라. 신부는 사람이 세운 것이로되 인연은 하늘이 있는 것이니라. 도연은 그 붉은 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나는 천한 머슴이고 저분은 귀한 양반 아씨이시다. 어찌 인연이 맺어질 수 있단 말이냐. 도깨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생각은 그러하나 하늘의 뜻은 다르니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 속에 얽혀 있느니라. 무슨 뜻이냐? 도깨비는 대답 대신 붉은 비단끈을 도연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라. 도연이 손을 뻗어 붉은 끈을 잡으려는 순간 도깨비가 사라졌습니다. 매화나무도 달빛도 모두 흐려지며 꿈이 깨어났습니다. 도연은 헉하고 눈을 떴습니다. 행랑채 천장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이 느껴졌습니다. 꿈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만큼 생생한 징조였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꿈이었으니까요. 하나 도연의 가슴 속에는 그 붉은 비단끈의 이미지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매화나무 아래 떨어져 있던 진짜 붉은 비단끈이 바람에 날려 행랑채 쪽으로 굴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집안에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씨께서 요즘 자주 후원에 나가신다더라. 그 머슴놈 도연이란 자가 후원 근처를 서성인다 하더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겠소? 하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길이 되어갔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큰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마님은 윤씨 대감의 부인으로 집안의 모든 안살림을 관장하는 분이었습니다. 신분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기도 했지요. 큰마님은 즉시 행랑채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도연이란 머슴을 당장 불러오너라.
얼마 후 도연이 사랑채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마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요즘 후원 근처를 자주 서성인다 하더냐. 송구하옵니다, 마님. 소인은 다만 물을 깃고 장독을 나르는 일을. 입 닥치거라. 큰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아씨가 계신 곳을 기웃거리다니. 이것이 무슨 짓이냐. 도연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큰마님은 냉소를 흘렸습니다. 내 눈빛이 불순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보았어야 했구나. 당장 오늘부터 내게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뒷산 장독대를 모두 옮겨라. 혼자서 말이다. 도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뒷산 장독대에는 수십 개의 장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혼자서 옮기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나흘은 걸리는 중노동이었지요. 하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큰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분간 후원 쪽은 얼씬도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마님. 도연은 물러났습니다. 한편 규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녀가 귓속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아씨, 도연이라는 머슴이 큰마님께 꾸중을 들었다 하옵니다. 뒷산 장독을 혼자 옮기라 하셨다 하오. 윤서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아씨께서 후원에 자주 나가시고 그 머슴이 그 근처를 서성인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을 부른 것 때문에 그가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윤서는 당장 큰마님을 찾아가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뒷산 쪽에서 장독을 나르는 도연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후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무심한 얼굴로 규방에만 머물렀지요. 도연 역시 뒷산과 행랑채만 오가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하나 그것은 진짜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요. 밤마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장독을 나르는 도연의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역시 무거운 장독을 짊어진 채 규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담장 너머 윤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고통을 배웠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뒷산의 장독을 모두 옮겼고 다시 일상적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 여전히 후원 근처는 얼씬도 하지 못했지요. 윤서 역시 규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 대감이 사랑채에서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한양에서 사람이 왔소. 큰마님은 남편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영감?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에게 혼담이 들어왔소. 큰마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것 참 경사로운 일이옵니다. 어느 댁에서 청하셨나이까? 한양의 이 판서 댁이오. 장남에게 배필을 구한다 하오. 이 판서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집안도 명문이요. 재산도 풍족했지요. 큰마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없이 좋은 혼처가 아니옵니까? 당장 혼례 준비를 시작해야겠사옵니다. 하나 대감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글쎄, 내 마음이 편치 않소. 어인 연유이옵니까?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가 과연 그 혼처를 받아들일까 싶어서 말이오. 큰마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씨께서 무슨 불만이 있겠사옵니까? 더없이 좋은 혼처인데 말이옵니다.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겉으로는 순종적이나 속으로는 자신만의 뜻이 확고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최근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윤서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사옵니까? 대감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옵니까? 한양의 이 판서 댁에서 혼담을 청해 왔느니라.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조정의 중신이시고 집안도 명문이니라. 내가 그곳으로 시집을 가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사옵니다. 대감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내 마음이 편하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옅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감히 무슨 마음을 가지겠사옵니까? 다만, 소녀는 혼례를 조금 미루고 싶사옵니다. 대감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연유냐?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머슴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조금 시간을 주마. 하나 오래 미룰 수는 없느니라.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윤서는 물러났습니다. 규방으로 돌아온 윤서는 창가에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윤서는 밤마다 매화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도연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가 지나갔을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윤서는 매화나무 뿌리 근처에서 붉은 비단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바느질하다 떨어뜨린 그 끈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을 도연에게 전하고 싶다. 하나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윤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녀를 시켜 도연에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밤 초경 매화나무 아래로 오라 전하여라. 시녀는 놀란 얼굴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염려 말거라. 아무도 모를 것이니. 시녀는 마지못해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은 밝았고 바람은 잠잠했습니다. 윤서는 규방을 몰래 빠져나와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가 달빛에 빛났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도착한 윤서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나 윤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릎 꿇지 말거라. 도연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씨, 이 밤에 소인을 부르신 연유가. 윤서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끈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고 싶었다. 도연은 그 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묶어두거라. 잊지 않도록. 도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윤서가 건네는 것은 단순한 비단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마음, 예법을 무시한 마음, 하늘이 금한 마음. 도연은 감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아씨, 소인은 감히.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붉은 끈을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윤서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도연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은 아씨를 마음에 두고 있사옵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너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빛만으로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가거라. 늦기 전에. 도연은 붉은 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니라. 윤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치마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그것은 시작이자 동시에 더 깊은 고통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윤 씨 대감은 이 판서 댁의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지는 10월 초하루였습니다. 대감은 윤서를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서야, 혼례 날짜가 정해졌느니라.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옵니까? 2달 후 10월 초하루니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대감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윤서야,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니라. 이해하여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방으로 돌아온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후면 자신은 한양으로 떠나야 합니다. 도연과는 영영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땔감을 패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례, 윤서 아씨가 2달 후 시집을 간다는 것. 도연은 자신이 감히 품어선 안 될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연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윤서가 건네주었던 그 끈. 도연은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잊어야 한다. 잊어야만 한다. 하나 마음이란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행랑어멈을 찾아갔습니다. 행랑어멈은 화롯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랑어멈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도연이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멈, 소인이 큰 잘못을 저질렀사옵니다. 행랑어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아씨를 마음에 두었느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아, 신분이 어찌 같으냐? 내가 감히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사옵니다. 행랑어멈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잊어라. 아씨는 곧 한양으로 가실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평생 고통받을 것이니라.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행랑어멈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큰마님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큰마님은 행랑채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도연을 멀리 보내야겠다.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마님? 북쪽 농장으로 보내거라. 당장 내일 아침에 말이다. 알겠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집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북쪽 농장으로 가서 농사일을 거들어라. 당장 오늘 떠나거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랑어멈은 도연의 짐을 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이것이 너에게도 아씨에게도 좋은 일이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윤서를 처음 보았고 저 나무 아래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품속의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아씨, 평안하소서. 도연은 그렇게 집을 떠났습니다. 규방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윤서는 창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떠났다고? 그러하옵니다, 아씨. 북쪽 농장으로 보내졌다 하옵니다. 윤서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선 것입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혼인을 미루어 달라 청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감히 청하옵니다. 혼례를 조금만 더 미루어 주시옵소서. 대감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슨 연유냐?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야, 이미 날짜가 정해졌느니라.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행랑어멈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윤서를 찾아간 것입니다. 행랑어멈은 규방 밖에서 시녀를 통해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씨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윤서는 행랑어멈을 규방 밖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행랑어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감히 말씀드리옵니다. 도연에 대한 진실을 말이옵니다.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이 진실이라니? 행랑어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본래 머슴이 아니옵니다. 윤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이까? 행랑어멈은 품속에서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도연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증표입니다. 윤서는 그 옥패를 받아 들었습니다. 옥패에는 한자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 정씨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은 정씨 가문의 후손이옵니다. 10여 년 전 영모 사건에 휘말려 멸문을 당한 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이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여 년 전의 영모 사건. 윤서도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사대부 집안이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멸문을 당했다는 끔찍한 사건. 그렇다면 도연은 서울 출신이긴 하나 본래는 양반 자제이옵니다. 하나 그 사건 이후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윤서는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제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행랑어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을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만약 그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역적의 자손이라 하여 관하로 끌려갈 것이옵니다. 윤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은 지금도 위험한 처지인 것이옵니까? 그러하옵니다. 하나 아씨, 이 늙은 것이 감히 청하옵니다. 행랑어멈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도연을 살려주시옵소서. 아씨께서 대감마님께 청하신다면 혹시 길이 열릴지도 모르옵니다. 윤서는 행랑어멈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소서. 내 도연을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윤서는 옥패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가 영모 사건의 희생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둔 사람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처지라는 사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을 지키겠다고,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며칠 후 윤서는 북쪽 농장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녀를 시켜 은밀히 전달한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을 알았노라. 두려워 말거라. 내가 반드시 길을 찾으리라. 기다려 주거라. 도연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가 자신의 출생을 알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 도연은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으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농장 일을 마치고 밤마다 기록을 뒤졌습니다. 10여 년 전 그 사건에 대한 흔적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윤서도 움직였습니다. 윤서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10여 년 전 영모 사건에 대해 여쭈어도 되옵니까?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하여 그 오래된 일을 묻느냐? 소녀가 알고 싶사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은 내 평생의 한이니라. 무슨 뜻이옵니까? 대감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느니라. 억울한 누명이었지.
윤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당파 싸움에 희생된 것이니라. 나는 그때 조정에 있었느니라. 정씨 가문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나 역시 힘이 없어 막지 못했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죄악이니라. 그래서 나는 정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이 집에 들인 것이니라.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께서는 도연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옵니까?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라. 도연을 이 집에 들인 것은 속죄의 뜻이었느니라.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대감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도연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버님. 송구할 것 없느니라. 하나 윤서야, 이것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니라. 도연은 아직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낙인을 지울 방법은 없사옵니까?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기는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니라. 아버님, 제발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정의 상소를 올려 재조사를 청해야 하느니라. 하나 그것은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라.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소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대감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신분도 채통도 위엄도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느니라. 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마. 윤서는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윤서는 매화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윤서는 품속의 옥패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도연, 기다려 주거라. 내가 반드시 그대를 지키리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대감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 동료들을 찾아가 1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증언을 모았습니다. 당시 정씨 가문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는 윤씨 가문과 정씨 가문의 오래된 원한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의 아버지, 즉 윤서의 할아버지는 당시 조정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정씨 가문과 같은 당파에 속해 있었지요. 하나 당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윤씨 가문은 살아남기 위해 정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영모 누명을 씌운 것도 증거를 조작한 것도 바로 윤씨 가문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대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대감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씨 가문의 영모 사건은 누명이었사옵니다. 재조사를 청하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여 년 전에 끝난 일을 다시 들추어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권세가들이 반발했습니다. 하나 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옛 기록을 찾아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북쪽 농장에 있던 도연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내 가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조정에 상소를 올리셨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녕, 그러하옵니까? 그러하니라. 아씨께서도 함께 움직이고 계시니라. 도연은 무릎을 꿇고 남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 대감마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조정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윤씨 대감이 미쳤구나. 10여 년 전 일을 왜 다시 들추는가. 정씨 가문은 이미 멸문을 당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많은 관료들이 대감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대감의 벼슬을 삭탈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윤서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 판서 댁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혼례를 취소하고자 하옵니다.
이 판서 댁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망측한 짓인가? 이 판서는 직접 윤씨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이것이 무슨 일이오? 혼례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라니.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오, 판서님. 하나 소녀의 뜻이 확고하오. 뜻이 확고하다니 처녀가 감히 혼처를 거부한단 말이오. 윤서가 나섰습니다. 판서님, 용서하소서. 소녀는 다른 일을 마음에 두고 있사옵니다. 이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다른 일하니 누구요? 윤서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정씨 가문의 도연이옵니다. 이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정씨 가문, 역적의 집안 아니오. 게다가 들으니 머슴 신분이라 하던데.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집안의 후손이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머슴이나 본래는 양반 자제이옵니다. 이 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쳤구나. 온 집안이 미쳤어. 이 판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윤씨 아씨가 머슴과 정을 통했다더라. 대감마님이 역적을 감싸고 있다더라. 윤씨 집안이 몰락하겠구나. 집안은 풍비박산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정씨 가문의 후손이 이 집에 숨어 있다 하던데 당장 내놓아라. 대감은 막아섰습니다. 도연은 북쪽 농장에 있소. 그리고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역적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죄요. 관아 사람들은 대감을 밀치고 집안을 뒤졌습니다. 윤서는 규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을 지켜야 한다. 윤서는 즉시 시녀를 시켜 북쪽 농장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하라. 당장 도망치라고.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북쪽 농장으로 향했고 도연은 붙잡혔습니다. 도연은 결박당한 채 한양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윤서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도연. 대감도 즉시 한양으로 달려갔으나 관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 쇠사슬 소리, 그리고 절망. 도연은 벽에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사옵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한편 관아에서는 도연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도연이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정씨 가문의 후손이냐? 그러하옵니다. 역적의 자손이로되 어찌 대담하게 양반 아씨에게 마음을 두었느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감히 마음을 둔 것이 아니옵니다. 아씨께서 먼저. 입 닥쳐라. 관리는 도연을 매질했습니다. 도연은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씨를 위해서라도. 며칠 동안 도연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나 도연은 윤서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아무것도 모르시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한편 윤서는 규방에 갇혔습니다. 큰마님이 윤서를 가둔 것입니다. 아씨, 당신이 이 꼴을 만들었소. 당신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제발 무사하기를. 대감은 조정에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씨 가문은 억울하옵니다. 도현은 무죄이옵니다. 재조사를 청하옵니다. 하나 조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감의 벼슬을 삭탈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도연은 옥에 갇혔고 윤서는 규방에 갇혔으며 대감은 조정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하나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규방을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시녀의 도움을 받아 규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걷는 윤서의 뒷모습은 쓸쓸했으나 결연했습니다. 도연,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리라. 한양에 도착한 윤서는 먼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하나 관아 문지기는 윤서를 막아섰습니다. 여인은 들어갈 수 없소.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연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 했소. 윤서는 하염없이 관아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윤서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관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윤서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윤씨 아씨라던데 역적의 자손을 구하려고 저리 애를 쓴다더라. 기가 막히는구나. 나흘째 되는 날 관아의 한 관리가 윤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씨, 일어나시오. 이러다 병이 나겠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도연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관리는 안으로 들어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저 아씨가 나흘째 관아 앞에 앉아 있사옵니다. 이러다 죽겠사옵니다. 상관도 난처했습니다. 잠깐만 만나게 해 주어라. 하나 철창 너머로만이다. 얼마 후 윤서는 옥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도연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철창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를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어찌하여 이곳까지?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너는 괜찮으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하나 아씨, 이제 돌아가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절대로. 도연은 철창에 손을 댔습니다. 윤서도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아씨, 소인은 아씨를 사랑하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이제 나가시오. 윤서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리라. 윤서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궐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대궐 앞에 도착한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녀 윤씨, 임금님께 호소하옵니다. 대궐 문지기들이 윤서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나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씨 가문은 억울하옵니다. 도연은 무죄이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대궐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대궐 안에서는 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신하가 나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전하, 윤씨 대감의 딸이 대궐 앞에서 호소하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을 호소하는가? 정씨 가문의 영모 사건이 누명이었다 하옵니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여 년 전 그 사건, 임금도 당시 세자였던 시절 이상함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금은 명했습니다. 그 여인을 들이라. 윤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은 윤서는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전하, 소녀가 감히 아뢰옵니다. 말해 보거라.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억울하옵니다.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 희생된 것이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망측한 소리냐. 여인 주제에 감히 조정일에 참견하다니. 하나 임금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계속하거라. 윤서는 품속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작된 증거의 목록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들의 증언이옵니다. 윤서는 아버지와 함께 모은 모든 증거를 임금 앞에 바쳤습니다. 임금은 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기록, 증언, 그리고 모순된 증거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신하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중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10여 년 전 일을 지금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인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 그리고 도연을 석방하라.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서는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의 명에 따라 도연은 석방되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서는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도연. 도연은 윤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도연은 윤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니라. 한편 조정에서는 정씨 가문의 영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증인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씨 가문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패배하자 반대 당파가 영모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씨 가문의 선대가 있었습니다. 윤서의 할아버지가 정씨 가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을 죽인 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도다. 임금은 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정씨 가문은 무죄이다. 영모 누명을 벗긴다. 그리고 도연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비록 서울 출신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도다. 이에 무관 벼슬을 내린다. 도연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도연은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양반 자제이자 조정의 무관이었습니다. 한편 윤씨 대감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감은 조정에 나가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소신의 선대가 정씨 가문에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에 소신이 사죄하옵니다. 대감은 이 말을 땅에 댔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임금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대감, 그대의 용기를 치하하노라. 선대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한 것. 이것이 진정한 충신의 도리니라. 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 윤씨 가문과 정씨 가문 사이에는 깊은 원한이 있도다. 이를 어찌 풀 것인가. 대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거라. 소신의 딸 윤서와 도연의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원수 집안과 혼인을 맺는다니. 하나 대감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사옵니다. 다만 사랑으로 풀 수 있을 뿐이옵니다. 두 집안이 혼인으로 맺어진다면 과거의 원한도 풀릴 것이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허락하노라. 대감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윤씨 아씨와 정씨 후손이 혼인한다더라. 원수 집안이 사돈이 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 집안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큰마님이었습니다. 큰마님은 대감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영감, 정녕 이러시렵니까? 아씨의 채통을 어찌하시렵니까? 대감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채통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사람의 도리요. 큰마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정씨 가문에게 진 빚이 얼마나 큰지 아시오. 그 빚을 갚는 길이 바로 이것이오.
큰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사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오.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도연을 사랑하오. 그리고 도연도 윤서를 사랑하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소. 큰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영감. 대감은 큰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도 젊었을 때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았소. 하나, 우리 딸은 다르오. 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해주고 싶소. 큰마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했사옵니다.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하오. 한편 윤서와 도연은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 모든 것이 정녕 현실이옵니까?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함께할 수 있느니라. 도연은 품속에서 붉은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아씨께서 주신 이 끈, 소희는 한시도 놓지 않았사옵니다. 윤서도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나도 내 집안의 증표를 간직하고 있었느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연아. 예, 아씨. 이제는 아씨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는 곧 부부가 될 것이니.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 나는 그대를 평생 지키겠노라. 윤서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리라.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꽃잎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는 그 꽃잎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구나.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우리의 봄이 시작되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 신분의 벽을, 원한의 역사를, 사회의 편견을 모두 넘어선 두 사람.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행랑어멈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아씨,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윤서는 행랑어멈을 규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멈? 행랑어멈은 품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도연의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윤서는 그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님이라니, 그러하옵니다. 도연의 어머님께서는 멸문을 피해 도망치시다가 도연을 낳으시고 돌아가셨사옵니다. 그때 이 늙은 것에게 이 편지를 맡기셨지요. 윤서는 조심스게 소고 후 146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나, 너는 기억하거라. 우리 집안은 결코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거라.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거라. 너의 어미는 내가 꼭 행복하기를 바란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어머님께서 이런 마음을. 행랑어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도연은 어머님의 유언대로 살아남았고 이제 명예도 되찾았사옵니다.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편지를 도연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러하시옵소서. 그날 밤 윤서는 도연을 불러 편지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드디어 해냈사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았사옵니다. 윤서는 도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니라. 도연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룬 것이니라. 한편 행랑어멈은 윤서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씨,
사실 그 도깨비 꿈 이야기 기억하시옵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말했던 그 꿈 말이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사실 그것은 이 늙은 것이 들려준 옛 설화에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무슨 뜻이옵니까? 행랑어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이 고을에는 매화나무를 지키는 도깨비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사옵니다. 그 도깨비는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요. 윤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비단끈도 그러하옵니다. 붉은 끈은 옛날부터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었사옵니다. 아씨께서 떨어뜨린 그 끈이 매화나무 아래로 굴러간 것도 도연이 그 꿈을 꾼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옵니다. 윤서는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도 하늘이 정한 인연이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겠지요. 신분도 원한도 모든 장애물을 넘어 우리가 만난 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겠지요. 행랑어멈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행복하시옵소서. 도연과 함께 말이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멈. 어멈께서 도연을 지켜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옵니다. 행랑어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이 늙은 것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사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매화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서는 나무 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와 도연을 이어주셔서. 바람이 더욱 세게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도깨비 꿈은 옛 설화의 암시였고 붉은 비단끈은 두 집안의 오래된 인연을 상징했으며 윤씨 가문과 정씨 가문에 원하는 사랑으로 풀렸습니다. 한 달 후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와 도연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잔치 대신 가까운 이들만 초대한 작은 혼례였습니다. 혼례 전날 밤 윤서는 규방에서 혼례복을 입어보았습니다. 붉은 원삼, 족두리, 그리고 연지곤지. 시녀들이 윤서를 단장시켰습니다. 아씨, 정녕 아름다우시옵니다. 윤서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행복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도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검은 사무관대, 단정한 의관. 행랑어멈이 도연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리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이 늙은 것은 눈물이 나는구나. 도연은 행랑어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행랑어멈은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혼례날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윤서가 신부 행렬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붉은 원삼이 햇살에 빛났고 족두리의 비녀가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신랑 자리에서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도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이 혼례를 주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 오늘 이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도다. 윤서와 도연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한 번, 땅에 한 번, 부모님께 한 번, 그리고 서로에게 한 번.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이 피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감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맞닿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부부이니라.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거라. 예, 아버님. 두 사람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대감과 큰마님, 행랑어멈,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마님은 윤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행복하거라. 윤서는 큰마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큰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용서하여라. 윤서는 큰 마님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옵니다. 대감도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윤서를 부탁하느니라. 도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장인어른. 대감은 도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집안의 진 빚을 이제야 조금 갚는 것 같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 소인을 구해주셨고 윤서를 주셨사옵니다. 오히려 소인이 빚을 진 것이옵니다.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빚도 원한도 없는 사이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윤서와 도연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밝혀진 방 안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의 족두리를 벗겨주었습니다. 윤서의 검은 머리카락이 풀어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 이 모든 것이 정녕 현실이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제 부부이니라.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대를 평생 사랑하겠소. 윤서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그대를 평생 사랑하리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은 밝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붉은 비단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끈은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을 영원히 묶어놓은 증표였습니다. 1년 후 윤서와 도연은 대감댁 옆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관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윤서는 현명한 아내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화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자 사랑을 확인한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윤서는 도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 내가 아이를 가졌소. 도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윤서를 안았습니다. 정령이요. 정령, 그러하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우리의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윤서는 도연의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신분의 벽도 원한의 역사도 모르고 자라날 것이오. 다만 사랑만 알고 자라날 것이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 아이는 겪지 않을 것이오. 대감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주라니, 이 늙은이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큰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윤서야, 몸조리 잘하여라. 행랑어멈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도연이가 아비가 되다니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그해 겨울 윤서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을 닮아 눈매가 또렷했고 윤서를 닮아 피부가 고왔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자유롭게 자라거라.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라. 윤서도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대감은 손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인연이라 하자꾸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말이다.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무관으로 승진하여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서는 현명한 어머니이자 아내로 집안을 지켰습니다. 아이 이연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대감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년아, 내 아비와 내 어미가 어찌 만났는지 아느냐? 몰라요, 할아버지.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났단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으로 말이지. 매화나무가 그렇게 신기한 나무예요? 대감은 웃었습니다. 그러하니라. 매화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나무란다. 내 아비와 내 어미처럼 말이지. 인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매화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대감과 큰마님, 도연과 윤서, 그리고 어린 인연이, 행랑어멈도 함께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윤서는 나무에 묶인 붉은 비단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인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행복하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소. 도연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대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너희를 보니 내 평생의 죄가 조금은 씻겨지는 것 같구나. 윤서는 아버지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사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셨사옵니다. 대감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구나, 윤서야. 인연이가 매화꽃잎을 주우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잎 예뻐요. 대감은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러하니라. 매화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란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잎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온 가족 위로 하얀 꽃잎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축복 같았습니다.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도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나 두 사람은 그 벽을 넘었습니다. 원한의 역사도 여전히 기억되었습니다. 하나 두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풀었습니다. 세상의 편견도 여전했습니다. 하나 두 사람은 진심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말입니다. 매화나무 아래 붉은 비단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끈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원한을 풀어낸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이룬 행복.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생이 아니라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윤서와 도연은 바로 그것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선택할 수 없었으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바꿀 수 없었으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거스를 수 없었으나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매화 향기는 해마다 돌아오듯 진실한 인연 또한 돌고 돌아 다시 만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요, 사람의 도리입니다. 윤서와 도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 사랑을 이어갔고 매화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워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 매화나무 아래 붉은 비단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